과거 아시아에서는 홍콩 영화가 주름 잡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60, 70년대 무협 영화와 특히 월드스타 이소룡의 쿵푸 영화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홍콩 영화는 특히 지금의 40, 50대가 1, 20대 시기였던 1980, 90년대 최절정기를 맞이했었죠. 홍콩 영화가 여타 영화계와 다른 특이점은 주로 상업 영화를 위주로 철저한 장르 영화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쿵푸 영화, 무협 영화를 비롯해 강시, 도박 등 특정 소재를 중심으로 1년에 200편이 넘는 영화들을 마구 찍어댔던 게 이 시기의 홍콩 영화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홍콩 영화들이 큰 인기를 얻으며 주윤발, 왕조연, 장국영, 유덕화 등등 유명 홍콩 스타들이 국내에서 CF 촬영을 하기도 했고, 국내 극장가의 최고 성수기인 명절 시즌에는 성룡의 영화가 개봉되고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누아르라는 장르가 있었습니다. 주로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얻었던 홍콩 누아르는 무한정 발사되는 총알과 유혈낭자한 액션, 의리와 우정, 배신 등을 주요 소재로 특히 남성 관객들의 인기를 얻곤 했습니다. 홍콩 누아르는 1981년에 개봉한 허하나 감독, 주윤발 주연 호월적 고사와 1984년작 성황기병을 시작으로 1986년 개봉한 오우상 감독의 영혼 본색은 이 장르를 대대적으로 알린 작품이 됐습니다. 정용, 주윤발, 장국영이 주연한 이 영화는 홍콩뿐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크게 화제가 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주윤발의 트렌치코트와 쌍권총이 당시 1, 20대들의 트렌드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홍콩 누아르는 홍수를 이루며 다양한 작품이 나왔고, 특히 오우상 감독의 영화는 홍콩 누아르의 정수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이번에 소개할 영화 첩혈상홍을 선보여 홍콩 누아르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첩혈상홍은 주윤발, 이수연, 엽천문이 주연을 맡은 영화로 무한정 총알이 난사되는 홍콩 누아르 특유의 장르 문법과 성당, 비둘기 등 553표 영화 코드를 완성한 작품입니다. 당시 홍콩 영화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홍콩 누아르 하면 떠올리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영화에 깊은 감명을 받고 소시적 주윤발의 올백머리를 따라하곤 했습니다. 영화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살인청부업자 아송이 어느 날 술집에서 총격전을 벌이다 현장에 있던 가수 제니가 휘말려 눈부상을 입게 만듭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아송은 시력을 잃어가던 제니와 연인관계가 되는 한편 눈 수술을 위해 마지막 청부살인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신분이 노출되고 리 형사에게 추적을 당합니다. 여기에 살인을 청부한 마약 조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경찰과 조직 양쪽에게 쫓깁니다. 아송을 쫓던 리 형사는 서로의 닮은 점을 발견하고 아송이 제니의 눈 수술을 위해 고분분투하면서 조직에게 쫓기는 상황을 알게 되고 함께 조직과 대항하게 됩니다. 영화 첩혈상홍이 인상적인 것은 작품 전반에 깔린 비정한 분위기를 홍콩 누아르라는 장르를 통해 잘 살려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과거로 눈이 멀게 된 가수를 살리려 노력하는 킬러, 범죄자를 쫓다가 인지를 사망케 한 열혈 형사, 이 두 주인공의 친구의 배신과 죽음 등 무거운 분위기를 유혈낭자한 총격신과 함께 유려하게 이끌며 남성미 넘치는 영화로 완성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죽으면 연인인 제니에게 각막을 이식해달라는 아송이 마지막에는 두 눈에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결말은 영화 전반에 깔린 비장미에 방점을 찍은 비운의 스토리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영화로 홍콩 누아르를 집대성한 오우상 감독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 이후 홍콩에서 4편을 더 찍고 1993년 하드 타겟으로 할리우드에 진출, 페이스오프 등 총 6편의 영화를 만듭니다. 첩혈상홍은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도 눈에 띕니다. 주윤발은 다양한 심리 묘사와 스타일리시한 분위기로 영혼본색 시리즈에 이어 홍콩 누아르의 아이콘이라는 명성을 이어가는 연기를 펼칩니다. 리 형사를 연기한 이수연도 열혈 형사의 강한 이미지로 당시 이수연이 생소했던 국내 관객들에게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여담이지만 주윤발과 이수연은 첩혈상홍 이전에 선보인 또 하나의 홍콩 누아르 걸작 용호풍운에서도 동반 출연했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주윤발이 잠입경찰, 이수연이 범죄자를 연기해 뒤바뀐 배역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엽천문도 이 영화로 국내에서 인기를 얻었는데요. 시력을 잃어가는 제니 역의 열연과 더불어 영화의 주제곡을 부른 가수로 영혼보색 시리즈의 장국영과 함께 홍콩 누아르를 대표하는 가수 겸 배우로 꼽힙니다. 첩혈상홍은 OST도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여주인공인 제니가 가수라는 설정, 그리고 당시 홍콩에서 손꼽히는 가수 겸 배우 엽천문을 캐스팅했다는 점은 이 영화가 음악을 강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첩혈상홍은 영화 내내 엽천문이 부른 주제곡 천추일생이 자주 나옵니다. 술 취한 인생이라는 뜻의 천추일생을 들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왠지 어린 시절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이런 느낌이 비단 저뿐만은 아닌지 온라인상에는 가사 해석이나 추억을 회상하는 반응들이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 영화의 초반 부분 카페 총격신에 앞서 흐르는 천추일생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명곡입니다.
영화의 사운드 트랙은 전반적으로 비장한 분위기를 강조하는 음악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홍콩 노하우로 정점을 찍었던 홍콩 영화는 90년대 들면서 점점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1세기에는 사실상 사라지다시피 합니다. 백년강 영국령이었던 홍콩이 1997년 홍콩에 반환되고 홍콩 영화 제작에 깊게 관여했던 폭력 조직 삼화폐의 횡포 등으로 많은 영화인들이 해외 이주나 이민을 떠나면서 한때 아시아를 대표하던 홍콩 영화의 기반이 사라졌습니다. 8, 90년대 폭발적인 비디오 플레이어의 보급으로 주로 동네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을 통해 무수하게 봤던 다양한 홍콩 영화들은 어릴 적 추억이 서린 한 페이지와도 같습니다. 홍콩이나 일본 등 아시아권 영화 시장의 흥망성쇠를 보면 한국 영화도 하루아침에 시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들곤 합니다. 서울의 봄, 파묘와 같은 천만 관객 영화들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한산한 최근 극장가 분위기를 보며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문제들을 하루빨리 개선해 한국 영화계가 한 걸음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상 끝.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실 분들 사람 살려주세요! 구보 살펴주세요.